한동훈 전 대표인데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왜 치킨 배달을 하게 된 걸까요? 들어보시죠. 여기서 와서 막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인데, 그러면 진짜 앱을 안 할 수는 없네. 뭐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25,000원을 치면 저희가 이제 정상 받는 게 한 17,000원. 그럼 배달비 빼고 한 8,000원 정도가 빠져나가네. 거기서 저희는 이제 재료값도 빼야 됩니다. 그렇죠. 재료값과 우리 네. 학생들이 가져가시는 것까지.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체험을 한 겁니다. 치킨 배달 체험을 지금 한 거군요. 김만선 변호사님, 한 전 대표가 계속 뭐 취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의힘 네네. 이제 패배한 이후에 사실 크게 목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사안마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랄지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은 있었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자맹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워낙 이제 유튜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비론이 있었어요. 정치인이 저런 유튜브를 해도 되냐 한가하게 그런 의견. 또 하나는 저건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유튜브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깜짝 알바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문이랄지 방송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얻는 현장에서 얻는 깨달음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정치인이 체험 알바했을 때 알바비 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받지 않았을 거고, 뭐 간혹 잔치단체장들이 뭐 택시 운전을 직접 한다랄지, 아니면 노동 현장에 직접 가서 일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 차례의 쇼 그런 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현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치킨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요즘. 그리고 사실은 많이 튀길수록 적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를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계엄날 반대했던 거는 누구나 아는 일이고, 한번 나와서 증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가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특검은 저한테 집착할까요? 저는 12월 3일 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계엄 막았고, 그로 인해서 당대표 직에서 쫓겨나고 지속적인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특검과 저 민주당 측이 원하는 것은 제가 마치 우리 당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일종의 일러 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보수 진영의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를 지킬 임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이 인터뷰 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지가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나를 부르려는 이유는 이른바 이 정치적인 계략의 어떤 성격이 있다. 같은 편을 일러 바치게 해서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지금 나왔네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게 되면 안영환 의원님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시 추경 원내대표는 왜 해제하지 않으려 했어요? 당시 대표였는데 이 계엄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 그러면 아마도 특검에 나가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배신자다 뭐 이런 비판 여론도 나올 거고, 그런 걸 노린 것 아니냐, 안영환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나가서 진술을 하면은 특검은 그런 류의 질문을 하겠지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들. 당신과 뭐 그 당시 원내대표 관계는 어쨌길래, 그리고 당신은 왜 안 나갔고 어떤 의원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걸 지켜본 국민들은 저 당은 분열되고 정말 아까 뭐 공당이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쉽게 말하면은 그거 불러서 아까
MC도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면 될 건데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 그 발언 이후에 나가서 증언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심 투어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치인들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민심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효과는 있습니다. 현장을 서울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현장 가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화면에 나오면 쇼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옛날 민주당의 전 대표였던 손학규 전 대표가 100일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가 100일 투어를 하는 순간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졌어요. 언론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손학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생 투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이제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또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싶은 것은 정치인의 모든 꿈입니다. 자기 부고 외에는 뭐 언론에 나오는 걸 즐긴다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핫피플 전해드렸습니다.